오늘은 남이 보는 혼자 쓰는 일기 작년에 쳤던 엔클렉스 시험에 대해서 조금 후기를 남기고 싶었어요. 후기를 남기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시험을 2023년 11월 13일 날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고 그때 공부할 때 저는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시험 치신 분들의 후기를 밤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할 때 다 찾아봤거든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을 정도로 뭐 붙은 사람 후기, 떨어졌다는 분 후기도 막 찾아보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댓글도 막 달아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나중에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도 좀 후기를 남겨야겠다. 시험을 전 어쨌든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고 뭐 제가 대단한 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아니까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늦게나마 후기를 영상을 한번 쓰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 23년 5월에 앵클렉스 접수를 했어요. 시험을 치게 된 이유는 진짜 좀 딱히 크진 않아요. 저는 임상 경력이 3년이거든요. 임상 경력이 3년인데 수술실에서 한 1년 조금 안 되게 근무를 했고 그리고 중소병원에서 의료원에서 중환자실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어요. 실제로 임상이 3년이지만 저는 그 후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임상을 떠난 지는 꽤 오랜 시간, 한 7, 8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뭐 임상 때 배웠던 게 아니면 공부했던 게 내가 실제로 했던 게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냥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접수는 그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접수하는 방법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고 뭔가 꼬이는 게 많은 것 같았는데 좀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는데 모 학원, 앵클렉스 학원에서 방문을 하면은 접수를 같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화로 방문 신청을 예약을 하고 사당역에 있는 모 학원에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운전해서 찾아갔어요. 뭐 서류 준비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떼서 바로 그 동사무소랑 떼서 가서 접수를 그 직원분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접수를 다 하고 이제 신청한 것 중에 또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 전화해서 서류 받고 서류를 학교에 전화하면 그쪽 학교에 저는 보건복지부로 보내주는 서류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미국 쪽으로 서류를 보내주는 거 그거만 시키는 것만 그래서 해서 뭐 순탄하게 접수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접수가 됐으니 아마 피어슨 뷰를 가입하라는 메일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ATT 뭐 승인하라라는 메일까지 왔어요. 저는 사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 공증이라던가 사실 하지 않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해도 시험 접수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메일이 와도 그냥 메일 조금 기다렸다가 빨리빨리 처리하진 않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한 6월달을 보내고 7월달 때도 그냥 좀 무의식적으로 좀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7월달 돼서 그 다시 메일을 조금 다시 새로운 메일을 보니까 이제 아마 ATT 승인 위해서 돈 결제를 하라는 메일 같아요. 그래서 결제를 하고 며칠 지나니까 승인이 거의 바로 떨어졌어요. 푸시 뭐 크게 기다림 없이 바로 승인이 돼서 저는 2023년 8월 1일 날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8월 1일 날 그 이틀 전에 이제 승인되고 8월 1일 날 바로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임상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진짜 그냥 뭐
진짜 완전 바닥. 말도 안 되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박수가 정상이 몇이었지? 전 진짜 이렇게까지 순간 헷갈릴 때가 있었어. 처음 완전 공부 새로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제 남들의 그런 전체적인 후기를 보니까 한 6월드만 하면 된다 이런 글이 좀 많았어요. 그때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래서 6월드를 60일을 저는 결제를 해요. 60일짜리를 결제를 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카페에 가서 공부를 이제 시작해 봤죠. 아니 너무 양이 많고 이렇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6월들을 이제 풀어보는데 이제 뭐 모르지만 어쨌든 심장부터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문제를 푸는데 영어로 문제를 보고 푸는 것도 좀 오래 당연히 걸리고 문제는 저는 사실 이걸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시험을 쳐야 되니까 해설을 다 좀 조금은 정리를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냥 10문제를 그렇게 풀고 해설 조금 정리하니까 10문제 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2800문제? 한 그 정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 후기를 보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뭐 2달 만에 붙는다, 뭐 경력 좀 많이 단절되신 분들은 뭐 3개월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슨 자신감에 저는 그 시험 접수를 한 80일 뒤? 85일 뒤? 한 90일 뒤쯤으로 그냥 결제를 했었거든, 처음에.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이거는 사고다.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붙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막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일자를 변경을 합니다. 이제 11월 13일로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100일 정도? 8월 1일부터 11월 13일로 이제 변경을 해요. 그래도 진짜 막 처음에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조금 정리를 한 거 보면 이게 진짜 8월 1일 날 처음 그 신장 공부할 때 이때가 D81로 처음엔 시험을 신청을 했었어요. 80일이면은 뭐 2달 반 정도 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쳤는데 이 막 공부할 때 이게 맞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후기를 찾아보고 이게 진짜 이 시간으로 공부하면 될지 뭐 결국에는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 기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붙은 분들은 후기를 쓰거든요. 물론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도 후기를 정말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사실 이렇게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조차 사실 소수잖아요. 실제 시험을 치신 분들 중에. 그러면은 후기를 써주는 분들의 비율은 붙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붙은 분들보다 조금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붙었으니까 후기를 쓸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후기 쓰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떨어졌는데도 후기 써주신 분들 보고 저도 되게 용기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생한 조언들이 사실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또 변경을 처음에 조금 했던 거고, 근데 저는 더 길게 하진 않았어요. 더 길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거 얘기하면서 다시 조금 말씀드릴 건데, 공부를 하고 이제 처음 한 1, 2주는 열의에 불타서 좀 재밌었어요. 막 다시 이제 공부도 하고 좀 답답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뭔가 이 간호사로서 잊고 있었던 내 간호사의 그런 지식 습득을 하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처음 한 2주 정도. 그러다가 이제 한 2, 3주차 될 때 이제 확 진도가 안 나가고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막 진짜 눈물이 나고
주변 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이런 시험을 내가 미국 가면서 시험을 준비를 한다니까 너 그거 뭐 2달 반 해서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할 말이 내가 뭐 후기 찾아봤는데 그 정도 해서 붙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변경을 하고 처음에는 공부를 저는 이제 유월도로만 했죠. 유월드 보고 풀고 해석하고 뭐 나머지를 여러 개를 같이 할 사실 여력이 없었어요. 뭐 여러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6월드만 하자 단순하게. 그리고 60일 정도 되니까 다 못 푼 거예요. 제가 6월드를 한 600문제 정도 남았어요. 60일 정도 됐을 때. 그래서 나머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냥 6월 남은 거를 그냥 넘기고 다른 거 뭐 아처를 해서 풀까 싶었는데 6월드는 확실하게 다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1회독은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제가 무슨 단톡방에 들어갔던 곳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제가 결제를 15일 한 번 더 있다가 15일 지나서 또 덜 풀어서 또 15일 한 번 더 결제해요. 총 30일을 추가 결제해서 총 90일을 결국엔 딱 6월대는 한 3개월가량을 결제해서 공부했던 거죠. 그러고 마지막에 한 2, 3주 정도만 남아서 마지막 그냥 나머지 다른 걸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6월드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6월드 문제가 제일 깔끔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문제가 뭐 다른 데가 뭐 나쁘다 그리고 뭐 6월드가 되게 뭐 사람들 말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정석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해설과 뭐 6월드도 불필요한 문제도 많다고 하지만 그 6월 이거는 족보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를 공부하는 건 전체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똑같은 문제는 사실 NCLEX에서는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국가고시나 예전에 우리 국가고시 때 이렇게 기출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해설을 이해하는 그런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영어 문장이라던가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6월드 렉처를 봤어요. 6월드 렉처 보면은 뭐 베타 지금도 베타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베타라도 똑같은 강의고 그 강의가 되게 강의 안에 있는 PPT 화면 보면은 정말 그 판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게 명확해요. 그 흐름에서 우리 간호 중재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마지막에도 그것만 나눠서 따로 봤고 그리고 모의고사 6월드 모의고사는 저도 사실 한번 좀 방심을 할 뻔했어요. 처음에 한 달 반, 2달 가까이는 막 공부하는데 너무 아는 것 같고 힘들고 모르니까 어렵고 다 틀리니까 그냥 이게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틀리고 그냥 보고 틀리니까 해석해서 다시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냥 감으로 풀고 있고 나중에 조금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 이제 2달 차 됐을 때 모의고사를 한번 이제 풀어보죠. 그 6월드 모의고사 너무 멘탈 나가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비추한다 그거 너무 믿지 마라 했는데 어쨌든 풀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풀었는데 처음에 로우가 떴어요. 그래서 다시 또 멘붕 또 당연히 멘붕 뭐 다른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높게 날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타이트하게 스터디 카페에 이제 가면서 공부를 계속했죠. 그러고 이제 2번째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그때 저는 좀 베리하이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한 2달 좀 넣어보니까 베리하이가 나오네? 뭐 내가 뭐 더 많이 아는 것 같진 않은데 베리하이가 나오길래 살짝 그때 이제 사람 만나서 밥도 좀 먹어도 되나?
공부는 그렇게 초반에는 한 3시간? 응. 그래도 조금 꾸준히, 완전 한두 달 때까지는 좀 꾸준히 했고, 한 번 그 모의고사 베리하이 나오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괜히 좀 많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위험했죠. 이때 사실 그 유월드는 몇 문제 차이로 베리하이, 하이로, 뭐 베리로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엄청 큰 갭보다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6월들을 풀고 두 번째 모의고사도 하이가 나왔어. 세 번째 모의고사도 하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빨리 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냥 시험 붙을 것 같으니까 빨리 쳤으면 좋겠다. 근데 웬걸 이제 6월대가 이제 그 제가 추가 결제한 것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총 3번을 쳤던 건데 이제 6월대가 끝났고 다른 거를 한번 이렇게 무료로 풀 수 있는 거라던가 다른 데를 풀어보니까 또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고 내가 아예 본 적도 없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 유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부스캠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가 이제 무료 쿠폰을 이렇게 있어서 시험을 쳤는데 나쁘지 않아요. 거기도 문제가 좀 저는 뭐 표현을 이렇게 짜벌드라고 했는데 그 짭 이월드가 문제가 생각보다 거기도 깔끔해요. 나쁘지 않아서 다 풀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가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시험 치시는 분들이 준비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진짜 어쨌든 시험을 합격하려면 시험을 쳐야 해요. 내가 모의고사가 로우가 나왔든 뭐 준비가 좀 덜 됐든 자신이 없든 불안하든 시험을 치지 않으면 그냥 합격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저는 공부를 해서 우선 시험을 치는 게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시험장에 가서가 오히려 더 제일 불안했거든요. 공부하는 3개월 있었던 것보다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제가 멘탈이 흔들렸던 건 시험장에서예요. 이제 저는 홍콩에 시험을 치러 갑니다. 홍콩 시험장을 찾아가서 시험을 치는데 이제 그 전날에는 뭐 사람들이 이 문제 나왔다 저 문제 나왔다 그 보다 보면 그 문제 뭐뭐뭐 나왔다고 대충 전체적인 질환 같은 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질환만 이렇게 막 급하게 또 봤어요. 유명한 뭐 그래도 대표적인 질환들 있잖아. 당연히 뭐 결핵도 있고 뭐 신부전 뭐 천시 뭐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주요한 질환이니까 봤죠. 마지막으로 좀 문제를 보고 그러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이제 뭐 신체 검사하고 소지품 제출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를 이제 딱 화면에 클릭해서 문제를 보고 저는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첫 번째 문제가 결핵이었어요. 결핵을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 보기에 나오는 그 1, 2, 3, 4 보기가 진짜 아리까리한 거예요. 유월드라던가 다른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어쨌든 3개월 정도 공부하면 좀 감이 잡혀서 보이잖아요? 좀 그래도 풀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 6월드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답이지? 한 한두 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장 좀 첫 문제니까 긴장도 해서 첫 문제를 제가 틀렸나 봐요. 왜냐 두 번째 문제에서 결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틀렸나 보다. 나 결핵 방금 풀었는데 두 번째 문제 또 결핵이 나오니까 어떡하지? 진짜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실전이고 시험이니까 그전엔 제가 유월드나 뭐 무료로 풀었던 것처럼 막 날릴 수가 없잖아요. 풀고 정말 저는 한 4시간 반 쳤고 총 한 85문제에서도 끝나지 않고 그 후로 한 10문제 정도 더 풀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꺼졌는데 화면이
근데 그 85문제까지 풀 때 느꼈던 거는 문제가 우선 길고 특히 신유형 문제가 지문이 유월드보다 길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유월드는 내가 어느 계통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그래도 조금 알고 푸니까 이 질환이 나오겠다라는 걸 조금 알고 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보기에 있는 질환들이 다 헷갈릴 수 있게 지문에 그 내용들이 다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은 흐름을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질환의 그 특정 그 단어나 그 증상 때문에 오답을 좀 체크할 수 있게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네 가지 만약에 보기가 5개면 그 보기 5개의 증상과 특징이 지문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뭐 괜찮은 노멀한 증상도 있고 뭐 여기서 조금 그냥 이거는 중요치 않은 내용도 있는데 그걸 제가 잘 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집중해서 풀게 되고 그리고 심리학 같은 경우 내가 뒷문제를 풀면서 앞에 게 내가 틀렸다는 걸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멘탈 잡고 쳐라 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85문제가 저는 2번 정도 화장실 가고 갔다 와서 이제 풀고 85문제 넘겼는데도 이제 화면 안 꺼지는 거 알고 저는 이제 좀 다시 한번 또 심장이 막 엄청 뛰었어요. 심장 막 뛰고 막 어떡하지 근데 이제 85문제 넘기고 나서는 진짜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집중해서 풀었죠. 왜냐면 어차피 시간은 저는 사실 뭐 시험 치고 끝나고 뭐 이제 홍콩 이제 침사추이 구경 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뭐 해 적겠죠. 해는 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시험 합격하러 온 거니까 시험 치려고 온 거니까 온 정신을 그냥 시험 칠 때는 진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손 막 땀나고 막 그러고 이제 85문제 넘어가서 한 10문제 정도 더 풀었거든요. 그 안에 신유형도 있었고 그냥 일반 문제도 있었는데 마지막 문제에서 제가 이거는 내가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넘겼는데 화면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맞나? 이렇게 아리까리한 문제를 풀었는데 꺼졌으면 저는 그날 진짜 잠 못 자고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래도 사실 저는 엄청 불안했어요. 그냥 화면이 꺼진 것 자체가 그냥 꼭 엄청난 선고받는 느낌처럼 뭐 화면 꺼졌으니까 어떡해요. 나가야죠. 나가서 이제 하고 이제 혼자 이제 아무런 뭐 해방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어렵다. 그냥 첫 번째 든 생각은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그 모의고사 한번 베리하이 막 하이 나왔다고 그 자만했던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호텔 가서 좀 다시 혼자 스스로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뭐 그렇게 팝업을 다음 날인가 보니까 뭐 그 팝업 뜨고 뭐 어쨌든 합격한 거죠. 합격해서 그 합격증을 받았죠. 뭐 합격증을 뭐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 치시는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약간 정답은 없고 합격하신 분들이 사실 나한테는 그분들이 너무 부럽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 하나하나가 되게 귀에 확 와닿잖아요. 저는 냉정히 뭐 요약집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공부했던 방법들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도 물론 오늘 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냥 별거 없거든요. 그냥 시험 쳐서 치고 너무 길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냥 쳐서 되는 건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그분이 뭐 센스가 있는 거죠. 영어를 좀 잘하시거나. 저는 영어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저는 4개월 이상 길게 잡는 거는 조금 비추하긴 해요. 해보니까 집에서 일을 특히 그만두고 공부를 하시거나 뭐 나는 바빠서 틈틈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도 4개월이 넘어가면요. 앞에 게 자꾸 지워져요. 어쨌든 조금은 응축을 하고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응축을 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얘를 그냥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공부하려면 학교를 다시 가야죠. 학교 4년 다시 다녀서 그 간호학과 시험인 거잖아요, 따지면. 그렇다고 내가 4년 동안 공부하고 시험 칠 수 없잖아요, 다시. 어쨌든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 4개월 내로 가능하면 한 3개월 정도?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한 3, 4개월 정도를 조금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남의 추천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 이상 정말 많이 길게 잡는 거는 루즈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부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가시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미만으로 짧게 하시는 거는 당연히 그분이 한번 난 시험 문제 어떤 건지 한번 볼래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짧게라도 공부하셔서 붙으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 이 정도 하면은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조금 함정이라서 본인 좀 타입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워낙 이미 이 공부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험은 언젠가 치면 붙고 사실 그 이유가 훨씬 이제 시작인 거죠. 그 이후부터가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때문에 답답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국가고시 칠 때 엄청 그때도 비슷한 감정 느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진짜 똑똑하기 때문에 시험 쳐서 붙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언젠가 치면 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냥 공부 안 하고 붙진 않으니까. 그리고 남이랑 비교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단 내가 좀 스스로한테 이해를 하게끔 좀 납득하게끔 근데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완벽해서 나쁠 건 없지만 완벽을 추구하고 시험을 치기에는 이거는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는 조금 스스로 중심을 잡고 너무 또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너무 많이 들으면 답이 없어요. 저는 뭐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흔들리거나 뭐 이 요약집 사야 될 것 같고 저거 사야 될 것 같고 본인이 하시는 거에 집중을 해도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6월드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문제를 보려면은 뭐 아처가 됐든 뭐 부스캠프가 됐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부스캠프가 그때 무료라서 그 후로 그걸 봤던 거고 하지만 그 조금 쌓아온 게 결국 시험장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3일 날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했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 길 안에 어쨌든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좀 함께 하고 싶어서 이걸 썼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냥 저도 이걸 기억하고 싶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들 한국에서 힘들었던 기억들 좀 앵글렉스 시험 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꿈을 위해 가는 거니까 저는 그걸로 되게 용기를 얻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생겨서 좋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답답하시거나 막막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잘 많은 분들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또 일기로, 영상 일기로 남겨보도록 할게요.